이번 영상에서는 비누막의 간섭 무늬를 관찰하는 실험 방법과 간섭 무늬를 트래커로 분석해서 비누막의 두께를 알아내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자료들은 2022년도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실험한 자료들입니다. 이 간섭 무늬는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거고요. 비누막을 만들어서 수직으로 세워놓으면 비누막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위부터 얇아지고 얇은 막에 의해서 간섭이 일어나 이런 무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무늬의 색을 분석하면 시간에 따른 비누막의 두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얇은 막에서 보강,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은 일반 물리학 교재나 다른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비누막과 같은 얇은 막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을 나타내는 식은 이 식과 같습니다. 비누막을 만들어서 수직으로 세우면 이런 무늬가 보이는데요. 중력 때문에 비눗물이 흘러내려서 위쪽은 얇고 아래쪽은 두꺼운 막이 만들어집니다. 비누막이 얇아지면서 이 식과 같은 조건의 두께가 되면 이 파장에 해당하는 색이 상쇄 간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의 이 위치에서 노란색이 보이는 이유는 파란색 빛이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빨간색과 녹색만 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 그 영상을 봐주세요. 만약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비눗물의 굴절률, 빛의 파장, 그리고 M의 값을 안다면 이 순간 이 위치의 비누막의 두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누막을 관찰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눗물은 인터넷으로 주문했고요. 비누막을 만들 수 있는 틀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한 실험을 한다면 직사각형 모양의 틀을 이용해서 비누막을 만들어야 하는데 중학생들 탐구 실험이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형 틀을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비누막에 골고루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광원은 면 광원을 써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조그마한 방송용 조명을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비누막과 광원을 수직으로 배치하고요. 투명한 아크릴판을 대각선으로 놓습니다. 유리판을 써도 되지만 유리를 사용하다 깨지면 위험할 것 같아서 아크릴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그림과 같이 배치하면 실험 세팅은 끝입니다. 비누막 뒤에 검은색 배경을 두면 간섭 무늬를 관찰하기 더 좋습니다. 이렇게 실험 장치를 배치하면 광원에서 나온 빛은 아크릴판에서 통과하기도 하고 반사되기도 합니다. 아크릴판에 반사된 빛은 비누막을 향하게 됩니다. 비누막을 향한 빛은 비누막에서 반사하는데 그때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이 일어난 빛이 카메라에 포착되는 겁니다. 이 실험 세팅을 여러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간섭 무늬는 보는 각도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카메라에 간섭 무늬가 포착되도록 아크릴판과 광원의 각도 그리고 카메라 높이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면 광원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룩스패드 조명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했고요. 조명 구입이 어렵다면 이렇게 확산 시트를 붙인 아크릴판 뒤에 손전등을 놓아서 광원으로 써도 됩니다. 확산 시트가 없다면 반투명 종이나 아니면 일반 종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간섭 무늬는 트래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트래커에 간섭 무늬 영상을 불러와서 RGB 값을 얻어내는 방법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저 트래커에 분석할 영상을 불러옵니다. 원점을 설정하고 교정 막대자도 넣어주고 줄자를 넣어서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을 분석할 건지 정해줍니다. 다른 영상도 항상 같은 지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떨어진 곳을 분석할 건지 정한 겁니다. RGB 영역을 설정해주고 재생을 누르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의 세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처럼 이 영역이 이 순간에 노란색인 이유는 이 부분에서 파란색이 상쇄 간섭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파장, 굴절률, M의 값을 알아내면 이 순간 이 부분의 비누막 두께를 알 수 있습니다. 비누막은 시간이 흐르면서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리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두께 중에서 가장 얇은 두께가 M이 1인 두께가 됩니다. 그래프에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가장 나중에 일어난 상쇄 간섭들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비누막이 점점 얇아지면서 터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시점들이 각각의 색에서 M이 1이 되는 순간들입니다. 트래커에서 색깔별로 얻은 데이터를 엑셀로 불러와서 각각의 색이 극소가 되는 시점을 전부 찾아줍니다. 그러면 가장 나중에 일어난 상쇄 간섭이 M이 1인 시점이 되고 그 역순으로 M의 값을 1, 2, 3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녹색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시점과 M의 값을 추출합니다. 파란색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시점과 M의 값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영상에 대해 각각의 색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시간과 m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께를 계산해야 하는데 상세 간섭 조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장 람다와 굴절률 n을 알아내면 됩니다. 저희가 실험에 사용한 조명은 룩스패드 조명이었는데요. 이 LED 백색광의 파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SM245 스펙트로미터를 사용했습니다. 각 색깔의 파장은 표에 적어놨습니다. 스펙트로미터를 사용하면 편한데 이런 장비가 없다면 파장을 알고 있는 조명을 사용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LED 색깔의 파장의 값을 계산해 사용해도 될 겁니다. 아니면 조금 어렵지만 간이 분광기를 만들어서 파장을 알아내는 실험을 따로 수행해도 됩니다. 그 방법은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비눗물의 굴절률은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스넬의 법칙은 빛이 굴절할 때 굴절률에 따라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값의 비가 결정된다는 법칙입니다. 사각 수조에 비눗물을 담아 레이저를 쏘고 레이저가 꺾이는 각도를 측정하면 굴절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색깔마다 빛의 굴절률은 다르겠지만 빨간색 레이저에 대해서만 저희는 굴절률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용하여 알아낸 비눗물의 굴절률은 1.34 정도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물의 굴절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한 굴절률과 파장의 값을 대입하여 이 표를 완성했습니다. 각각의 시간에서 우리가 정한 위치의 비누막의 두께를 알아낸 겁니다. 비누막의 두께는 수백 나노미터 수준입니다. 이렇게 비누막의 시간에 따른 두께를 알아냈는데요. 이걸 그래프로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한 위치의 비누막 두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고 두께가 감소하는 속력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처럼 특정 부분의 두께가 감소하는 속력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대략 19.5 나노미터 per sec, 초당 약 20 나노미터 정도로 이 부분의 두께가 얇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실험했던 학생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비눗물의 점성에 따라 두께가 감소하는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비눗물에 설탕을 섞어서 농도를 다르게 하고 농도가 커질수록 비눗물이 잘 흘러내리지 못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탐구를 했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설탕의 농도가 높아지면 비누막을 만들었을 때 비누막이 잘 터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누막의 특정 위치의 두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트래커에서 RGB 영역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길게 잡으면 각 위치별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윗부분이 얇아져서 간섭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면 상세 간섭이 일어난 부분은 위에서부터 M이 1인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M의 값이 1, 2, 3인 지점들을 알아낼 수 있고요. 조금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걸 역으로 그리고 프레임별로 일일이 추적해 보면 이렇게 비누막의 단면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작업을 너무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해 보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서 자세한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